자, 이번에는 어질리티 3 코스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지금 발터바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장작 한 2개월에 걸쳐가지고 제 동생 구영구야 고맙다 이렇게 써먹는다. 아, 동생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거. 맨날 밤새가면서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써먹습니다. 고맙다 영구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적극 사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 진행할 때 저희가 외국 프로그램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거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어쩌면 최신 버전이잖아요. 제일 늦게 태어난. 그래서 기능도 많고 디테일도 다 잡아주시고 핸들러 라인, 동라인 다 표시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소장님이 진짜.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www.발트바우.com으로 들어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모두 공개를 해놨고 차후에는 회원가입 하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얼른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맞아요? 평생 무료입니까? 네, 평생 무료입니다. 최고입니다. 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코스 체크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하승우 핸들러님께서 온라인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뛰었던 코스네요. 어질리티 3 레벨 코스인데 동라인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아지가 1레벨을 넘어서 APM을 수행을 하고 4번을 수행하고 5번이 안쪽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안쪽으로 넘어서 터널을 지나서 터널로 진행을 하려고.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2번에서 3번까지 가기 그게 직선형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금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부르기보다는 약간의 콜렉팅 큐를 줘서 A쪽으로 좀 더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수행을 시켰고 5번이 꽤 큰 가지였어요. 5번 허들을 사람이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정면 큐로 줄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은 사이드를 바꾸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서 2인 큐로 당겨서 강아지를 수행시킬 것인지 전원도 가능하고 핸드인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어서 저 코스 체크할 때 이 부분 진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비슷비슷한데요. 저라면은 2번을 넘겨서 3번으로 해서 4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게 뭐고 A-프레임 자체의 입구가 약간 틀어져 있는 상황이 돼서 핸드인도 충분히 가능하고 강아지가 일로 넘어와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핸들러가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핸드인을 사용해서 강아지를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허들을 넘을 때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허들의 방향이 조금 정면을 가리킨다 그러면은 저는 전문선을 사용하는 위주인데 허들의 방향이 이렇게 얕게끔 이렇게 옆에서 아주 헤드듯이 얇게 넘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핸들러가 이 앞에 서서 굳이 파고들 필요가 걔를 보낸 다음에 돌아 나갈 때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강아지하고 부딪힐 확률이 높아요. 이 부분에서 부딪히지 않는다면 엉킬 수가 있고요. 엉키지 않는다면 핸들러가 옆에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달려오는 강아지 속도를 핸들러가 잡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빠른 핸들러가 아니라면 잡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에서 핸들러가 막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 회전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얕은 가게에서는 정원품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핸들러가 일로 가면서 핸드인을 하거나 아니면 핸들러가 이 앞쪽에서 위스피턴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강아지가 사람을 감고 위스피턴을 사용해서 사람을 감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올 수 있게 이번 대회에서 몇몇 분들이 백랩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이 부분에서요? 백랩을 하셨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강아지를 백을 시켜놓고 반대손으로 감아서 던진 분이 계신데 백랩도 예를 들어서 가능하겠네요. 가능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 게 핸들러가 이 위치에서 있어야 돼요. 핸들러가 백을 시키고 이 위치에 있어야 되고 강아지가 넘고서 돌아 나오려면은 핸들러가 여기서 백랩을 슬쩍 밀어줘야 돼요. 밀어주게 되면은 강아지가 랩을 먹으면서 핸들러가 돌아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동선이 너무 불편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 6번 허들이 아래쪽에 내려와 있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먹다가 돌아 나오더라도 강아지가 회전을 먹어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데 이 허들 자체가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핸들러는 랩을 하고서 앞으로 치고 나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핸들러가 랩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돌아오기에는 좀 불편함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핸드인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위스키턴을 사용해서 핸들러가 위치가 여기 있고 강아지가 이렇게 핸들러를 감싸고 넘어왔을 때 핸들러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이렇게 안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위스키턴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핸드인이 강아지가 나한테 잘 빨려 들어온다 그러면 핸드인이나 아니면 강아지가 잘 빨려 들어오지 않고 하지만 내 강아지가 리어 크로스를 잘한다 그러면 위스키턴은 리어 크로스는 정면에 있는 허들을 교차하면서 넘어가는 크로스고 강아지 보고 먼저 가라고 하는 크로스고 위스키턴 같은 경우는 얕은 각도에서 리어 크로스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위스키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안정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위스키턴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확실히 내 강아지는 나의 부름에 빠르게 반응한다 그러면은 핸드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어디 보자. 옵션이 많거든요. 핸들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서 그 말은 고민도 많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코스를 뛸 때 정원턴을 선택을 했었어요. 이상적이진 않지만 A프렘에서 모아랑 거리를 많이 벌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4번까지 주파를 해서 거리를 벌린 다음에 여기서 정원을 주고 제가 모아보다는 조금 빠른 편이어서 다행히 6번으로 이제 잡아서 수행해 나갔고 그리고 못 봤는데 백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치료팀은 위스키턴을 썼을 겁니다. 여기서 아마 그래서 치료팀 같은 경우는 4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치료팀 같은 경우는 위스키턴과 백랩의 중간 정도를 사용해서 위스키턴은 허들보다 앞쪽에 나와서 하시는 게 좋고 백랩은 확실하게 뒤쪽에 나와서 하시는 게 좋은데 요 중간 지점에서 아주 영리하게 잘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맞아요. 강아지가 모든 게 다 수면이 잘 되어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저는 핸드인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면은 강아지랑 사람이랑 동선이 겹치는 크로스가 일어나는 부분이 안 생기거든요. 사람이 강아지 앞에 교차하거나 강아지 뒤를 교차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베스트 라인인데 저는 핸드인보다 아웃이 조금 핸드인이 제가 직접 실적으로 불안해요. 대회 때 막 그렇게 편안하게 쓰기가
그래서 저는 저먼턴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코스의 하이라이트 시퀀스였던 것 같은데, 터널에서 나와서 이제 도그워크로 진입을 하죠. 그래서 내려와서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위브 진입이 역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러닝 컨택의 숙련도도 좋아야 되고, 알면한 톤 터프가 확실히 되는 친구여야 되고, 진입을 시킨 후에 이제 여기서 많은 핸들들이 좀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강아지랑 같이 위브를 따라 뛰어서 이렇게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은 위브를 보내고 사람은 터널 너머로 미리 가서 위치 잡고 있을 것이냐. 여기서 핸들링 옵션이 많이 달렸던 것 같은데, 일장일단이 있죠. 일장일단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 설명해 주시겠나요? 좀 어렵기는 했었죠. 어려웠어요. 이 코스가 진짜 어려웠어요. 굉장히 높은 코스였고 쉬운 코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강아지가 내려왔을 때 핸들러가 터널 넘어서 이 방향으로 내려올 것이냐, 핸들러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핸들러가 여기까지 와서 진입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갈 것이냐,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도그워크의 숙련도와 위브 진입의 숙련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좀 이해의 차이가. 첫 번째로 보면은 핸들러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렇죠. 강아지가 내려와서 도그워크에서 내려와서 핸들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는 습성적으로 핸들러를 감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핸들러가 인사이드 쪽으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러닝 컨택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여기서 미스가 나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렇습니다. 강아지가 내려올 때 러닝 컨택을 하기 때문에 핸들러가 무의식 중에 많이 나와줘요. 그렇게 되면은 강아지가 핸들러를 지나서 이 허들에 집중하는 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핸들러가 약간 더 뒤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강아지가 내려오면서 위부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더라면 강아지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내려와서 진입을 했을 수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대회를 뛰셨던 분들을 보면은 러닝 컨택에 욕심이 이제 있으셔서 강아지를 러닝 컨택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앞으로 좀 나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위부를 바라보기보다는 집중력이 2번 호들에 더 집중이 많이 돼서 핸들러가 위부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2번 쪽으로 갔다가 돌아서 와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으로 가냐, 핸들러가 일로 내려오냐의 문제보다도 위부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핸들러가 서 있었느냐, 안 서 있었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핸들러가 같이 뛰면 더 빨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핸들러가 이쪽 방향으로 뛰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위부를 같이 달려주는 게 위부 폴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아지에게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방향보다는 핸들러가 이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아랫 방향으로 내려와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선호를 해요. 그리고 핸들러가 이건 그냥 강아지의 그냥 기초적인 원리인데, 핸들러가 이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몸을 꺾어줬을 때 핸들러가 강아지가 내려오는 반대 방향에 있으면 강아지는
순간적으로 핸들러를 감싸고 돌려는 습성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핸들러가 이 위치까지 밀어주셔야 돼요. 미리 말씀해야겠네요. 미리 와 있어도 좋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강아지가 착지할 때 슬쩍 눌러주셔도 좋고 그러면 강아지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이 밀게 되면은 핸들러가 이만큼 들어오게 되면은 돌아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요만큼 밀어주게 되면은 차라리 이쪽 방향으로 뛰는 게 더 낫고 그렇죠. 그러면 핸들러가 이 방향으로 뛰어서 이렇게 돌아봐야 돼. 애초부터 이렇게 되는 게 더 좋고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선택은 핸들러가 도그워크의 아랫방향으로 내려와서 강아지를 데리고서 위브를 수행하고 위브를 수행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게 제일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강아지가 여기에서 돌면서 내가 뺑을 돌면서 진입을 시키고 터널에 진입을 시키고 이것 또한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역방향 거의 역방향 맞아요.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 가이드를 정확하게 해주려고 늦게 되면 11번에서 11번에서 12번을 리어크로스로 보내놓고 움직여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면 아래가 쓱 파고들어서 자연스럽게 돌릴 수가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사실 시퀀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라면 베스트는 사실 이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고 여기에서 멀리서도 터널이라고 외쳤을 때 강아지가 터널로 진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진입을 하는 강아지를 살짝 불러들여서 여기서 이렇게 핸들러가 블라인드 크로스를 사용을 하면서 강아지를 블라인드 크로스를 사용하면서 핸들러가 슬쩍만 밀어주게 되면 강아지가 큰 문제 없이 나와서 들어가기로 예상을 합니다. 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시퀀스를 빠져나오면 터널 대지 시소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소를 올라가서 이 부분도 그렇게 또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시소 진행 방향 앞쪽에 다음 승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시소에서 옆방향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흐름의 정지를 걸어도 강아지가 시소 끝까지 와서 수행할 수 있는 시소의 정지 보기가 좋은 친구여야지 이런 시퀀스가 부담이 없는데 여기서 또 라인을 조금 세게 주셨고 헤쳐나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핸들링 싸움이죠. 현란하게 들어갑니다. 아웃을 넘어서 자 넘고 턴이 커지지 않게 앵글을 잘 잡아서 18번을 넣고 또 잘 불러들여서 19번을 예쁘게 넘어야 타이어 미스가 안 날 각도로 타이어를 수행하고 피니시하는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는 핸들링 기구를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강아지들 시소로 올리고 나서 저 같으면은 프론트 크로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서는 블라인드 크로스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이점이지 않을까. 네. 왜 그러냐면은 핸들러가 여기서 프론트 크로스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시소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 친구들이라면은 뭐 블라인드 크로스를 하든 프론트 크로스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대면했을 때 브레이크를 잡게 될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핸들러가 쭉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팍 잡고 그 다음에 몸을 틀어서 프론트로 백을 시키는 것보다는 블라인드로 조금 더 강아지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크로스에서 강아지를 믿고 가는 게 강아지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시선을 정확하게 내려올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이 백이 16번 백이 조금 멀리서 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할 수 있는 백인데 여기에서 프론트로 잡든 블라인드로 잡든 어차피 강아지하고 동시 출발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러가 강아지보다 엄청나게 빨리 가서 탁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면 거의 동시에 강아지하고 핸들러하고 이동 거리가 비슷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아지 보고 야 저 멀리 백이니까 가서 빨리 백하고 와 라고 명령을 했을 때 강아지가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수준 있는 핸들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핸들러가 달리기가 걔보다 빠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라지 사이즈 같은 것들은 핸들러가 강아지를 따라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원거리로도 강아지를 백이라고 보냈을 때 아웃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길러주시는 게 또 3의 코스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술의 숙련도잖아요. 그리고 요 강아지가 지금 17번을 넣고 18번이 또 많이 땡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핸들러가 백 시템포 빠르게 나와서 프론트로 미리 기다리고 있어서 강아지가 회전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도 강아지와 같이 달려나와서 같은 속도로 같이 달려나와서 핸들러가 강아지를 리어 크로스로 당겨서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까다로운 상황인데 핸들러가 가까이 붙으면 17번 핸들에 가까이 붙으면 강아지는 멀리 뛰어요. 네. 그러면 멀리 뛰기 때문에 강아지를 끌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핸들러가 또 이 너무 뒤에 있으면 강아지가 이걸 띄워놓고 리어 크로스를 한 다음에 달려나오기가 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적절한 부분을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저라면은 이 상황에서 보통 이제 프론트 크로스를 사용하시거나 핸들러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프론트 크로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핸들러가 이 뒤에서 리어 크로스를 사용하시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하시는데 저는 리버스 턴을 K턴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달려나오고 있는 도중에 프론트 턴하고 조금 같은 맥락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가 브레이크를 잡게끔 만들어서 배면으로 강아지를 마주보고 핸들러가 멈춰 있으면 강아지는 핸들러를 회전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강아지가 넓게 뛰면 넓게 뛰는 만큼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서라도 조금 좁게 뛰게 하고 K턴을 사용해서 아니면은 뭐 자코턴이라는 것도 있고 K턴이라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용어의 차이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핸들러가 여기서 K턴을 잡고 몸을 풀어서 리어 크로스로 보내면서 이렇게 달려 내려오는 게 베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가능한 옵션을 다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K턴, 프론트 크로스, 리어 크로스 셋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여기서 15번 후에 16번 백사이드를 보낼 때 거리를 벌려서 보내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감이거든요. 그래서 16번 백사이드를 보낼 때 핸들러가 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백사이드로 넘어가는 동안 사람은 거리를 봐서 17번 뒤에 미리 와서 프론트를 잡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좀 더 안전하게 리어로 데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다른 거 제가 추가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영상 보시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